양의새라고 하잖아요. 양 한 마리, 두 마리. 이건 정말 효과가 없습니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478 호흡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애착 인형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진원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20-30년 전에는 불면증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집에 돌아와서 누우면 거의 바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까웠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잔다고 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 너가 일을 덜 했다, 공부를 덜 했다, 네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했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점점 늘다 보니까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가 5년 사이에 34%나 증가했어요. 지금 54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불면증 환자가 늘고 저희 바른수면연구소를 찾는 의뢰인분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저희 바른수면연구소를 찾아주시면 항상 첫 질문이 대개는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자냐,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장 많이 여쭤보십니다. 불면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주제로 거의 1시간 이상의 분량이 나오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 위생입니다. 수면 위생은 영어로 슬립 하이진이라고 하고요. 잠을 자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이 수면 위생을 꼭 지켜야 됩니다. 수면 위생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잠을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 다음 하루에 카페인 음료를 1잔 이상 먹지 않는 것, 자기 전에 3시간 이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 이후에 담배를 피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수면 위생을 지키지 않으면서 잠을 잘 자기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데 건강에 직결되는 수면에는 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수면 위생도 지키지 않으면서 잠을 잘 자길 바라는 것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1등하기 바라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건강해지길 바라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수면 위생은 꼭 지켜야지만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루틴입니다. 루틴이란 주술과 같이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반복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운동선수로 비유하자면 야구선수가 배트를 허공에 2번 돌리고 타석에 들어서는 것과 같이 나만의 반복 동작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 루틴입니다. 수면에도 이런 수면 루틴이 필요한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특정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몸이 이제 내가 잠자리에 드는구나 이런 상황을 기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보다 빨리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면 루틴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옷을 갈아입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면 루틴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를 시도함으로써 내가 어떤 날 잠을 잘 잤는지를 기억하면 나에게 꼭 맞는 나만의 수면 루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불면증이라는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 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잠이 안 와도 나는 불면증인가 봐,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내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생각들이 심화되면서 점점 본인이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면증에 빠져드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 불면증이다, 잠을 못 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주변에서 저 친구는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니까 인사말도 요새는 잘 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어느샌가 본인 자체를 불면증 환자라고 인식을 하고 자신의 어떤 집단에서 포지셔닝 자체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대범하게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잠이 좀 안 오더라도 어제 충분하게 많이 잤으니까 오늘 하루쯤 잠을 설쳐도 내일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피로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지만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불면증 극복 팁을 드리자면요. 밤에 잠을 잘 자냐 못 자냐는 사실 낮 시간에 결정됩니다. 내가 낮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밤에 잠을 잘 자냐 못 자냐 결정되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카페인 음료를 하루에 1잔 이상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낮잠을 자더라도 30분 이상 자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낮 시간에 가능한 햇볕을 많이 쬐야 몸에서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밤에 좀 더 쉽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불면증에 시달린 바둑기사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대국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대국 전날 밤에 잠을 설쳐서 다음날 경기를 망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기사님이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굉장히 잠에 대해서 예민한 상태였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느낀 거는 수면에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예전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다음 대국도 망쳐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중요한 대국 전날 어떻게 잠을 잤었는지. 평소에 10시 반에 잠을 자는데 중요한 대국 전날에는 8시쯤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2시간 반이나 일찍 잠자리에 든 건데요. 밥을 먹은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잘 자기 위한 노력이 독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잠이 더 안 오는 경우죠. 몸은 10시 반에 수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8시에 누워버리니까 아직 잠잘 시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시간은 계속 흘러서 9시, 10시가 되면서 어느새 나 1시간째 잠을 못 자고 있네, 2시간째 잠을 못 자고 있네, 3시간째 잠을 못 자고 있네 이런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어져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그런 사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대국 전날도 평소와 똑같이 잠자리에 들어라. 정 불안하면 15분에서 30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두 번째로는 누웠는데 3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침대 밖으로 나와서 다시 리셋하는 과정을 거치고 잠자리에 들어라. 마지막으로는 정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더라도 10시간 이상 침대에 누워있으면 피로가 충분히 회복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경기력에는 지장이 없다.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대국에 임해라.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이후에 대국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좋은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이 더 큽니다. 내가 잠을 잘 못 잘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잠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해야지 다시 잠을 잘 잘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를 들면 퍼즐 맞추기나 책상 서랍 정리 같이 목적이 없는 단순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최악이 스마트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활동은 뇌에 계속 자극을 주고 빛에 노출됨으로써 잠을 더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잠을 되게 잘 자는 편인데요. 예전에는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극복하고 푹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저만의 수면 루틴은 15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첫 번째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고 난 이후에는 부드러운 소재의 잠옷으로 갈아입고요. 그리고 나서 수면 유도등을 켭니다. 일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 2가지밖에 없는데 수면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조도가 자연스럽게 조절이 돼서 보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제가 좋아하는 온도로, 습도로 바꿔놓습니다. 공기는 조금 차갑고 이불 속은 따뜻한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세팅했을 때 편안한 느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1년 365일 이런 수면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기억하고 수면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는구나. 뇌가 먼저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빨리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이 진짜 오지 않을 때 필살기를 2가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잠이 안 오면 양을 세라고 하잖아요. 양 1마리, 2마리. 이건 정말 효과가 없습니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의 경험상 잠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과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뇌가 잠들기 좋은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잠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 수면 호흡법인데요. 하버드 의대 앤드류 와일 박사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요.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 호흡법을 반복하다 보면 폐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고 부교감 신경이 안정되게 돼서 잠이 오게 됩니다. 다른 방법의 경우 개인차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루 일과를 복귀하는 것, 478 호흡법, 이 2가지는 대다수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과유불급이죠. 원래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면 더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꼭 오늘 자야겠다고 생각하면 더 잠을 못 자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라텍스 바디 필로우, 죽부인도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푹신한 필로우를 안고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와서 보다 빨리 잠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애착 인형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잠자리에 있으면 나는 이것과 함께면 언제든지 잘 수 있어.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서 보다 깊게 잠들 수 있습니다. 또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가 이런 부드러운 소재의 스카프인데요.
어릴 때 엄마 품에서 푹 잠 잘 잤던 기억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엄마의 잠옷이 이런 부드러운 소재의 스카프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고 있으면 어릴 때 심리적으로 편안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수면 루틴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통해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맞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봄으로써 나한테 적합한 수면 루틴을 찾고 수면 아이템을 찾는 것이 보다 깊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